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방송 뉴스특보 비상계엄 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하면서 새벽 4시 반경 계엄은 해제됐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계엄군과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며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소집해 새벽 1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탈당과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며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퇴진하지 않을 시 탄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에 1979년 11.6 사건,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 만에 또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회는 긴급 소집된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사태는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동길 기자. 네, 국회의사당입니다. 지금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밤 국회는 정말 혼란의 연속이었는데요. 현재 상황은 좀 진정된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 국회 본관은 수습이 됐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감돌고 있고요. 국회 밖 상황을 보면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집결하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혼잡한 상황이 빚어졌는데요. 지금은 안정된 모습입니다. 자, 김동길 기자, 윤 대통령이 자유헌정 질서를 지킨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에 의해서 2시간 반 만에 해제가 됐는데요. 간밤의 상황 전해주실까요? 네, 어젯밤 10시 25분경이었죠.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간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밤 11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국회와 지방의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국회는 그야말로 긴박하게 돌아갔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든 국회의원은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를 했는데요.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국회 표결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국회 출입을 차단하면서 많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담을 넘어 본청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0시에 무장을 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고 국회 사무처 직원과 정당 보좌진이 저지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계엄군은 실제로 0시 45분경에 로텐도홀까지는 진입을 했지만 본회의장 안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들어온 상황에서 우 의장은 급박하게 본회의를 개의했고 절차 요건이 갖춰진 즉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결의안은 오전 1시 2분 재석 190인 중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 대통령은 3시간이 지난 4시 26분쯤에 추가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엔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김동길 기자, 밤새 국회 상황이 정말 긴박하게 돌아갔는데요. 여야는 오늘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시간은 오전 1시였는데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로 해제를 선언한 시간은 오전 4시 25분입니다. 윤 대통령이 침묵한 시간이 한 3시간 30분 정도인데요.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담화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를 거듭 촉구했는데요. 우 의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해제를 공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요구이고 헌법의 명령입니다.
여야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대표의 발언 잇따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습니다. 이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국회의 이번 해제 의결로서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표결 결과를 보면 국회에 진입을 못한 의원들도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18명밖에 참여를 안 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엇갈린 행보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인데 모두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었고요. 친윤계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되지 않아 당사에 있었다고 밝혔고,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련의 상황으로 국민께 심력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김동길 기자, 당초 오늘 감사원장과 3명의 검사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 문제는 일단 유보된 것 같고요. 본회의는 언제 다시 열립니까? 네, 일단 본회의가 산회된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정회 중인 상황입니다. 본회의가 다시 열릴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당초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최재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최재 감사원장에 대해선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부실을 이유로, 또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 처분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현재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오늘 본회의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현재 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총회 회의장 앞에 가 있는 강민지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 기자,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른 당 수습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당 지도부는 아침 7시 긴급 최고위를 열어 대책 논의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의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김종혁 최고위원은 오전 라디오에서 국방장관을 비롯해 책임질 사람에 대한 문책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데 대부분 공감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대통령 탈당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추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약 1시간가량 격론이 벌어졌고 현재 의원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 중입니다. 어제 소집 장소를 두고 혼선을 보였던 것처럼 친윤계와 친한계의 의견차가 표출되는 모습인데요. 최고위 참석부터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따로 입장한 데 이어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 친한계에선 이번 계엄 선포에 대한 강한 비판도 잇따랐는데요. 김종혁 최고위원은 계엄령 선포 사유가 전혀 충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고, 김상욱 의원은 집권 여당에 있는 것이 부끄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친한계에서 탄핵 추진과 내란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친윤계 의원들은 탄핵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당 방침을 놓고 현재 의원들의 논의가 3시간째 이어지고 있는데 당 지도부 결론에 따라 개파 갈등이 또다시 증폭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총장 앞에서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 물러나면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압박했는데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내란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희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후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 명령이라며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한 건 처음입니다. 또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한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헌법상 근거 없는 계엄령에 계엄군이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 본청까지 난입한 데다 경찰을 동원해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는 폭거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박천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드러났다며 자리에서 즉시 내려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더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만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네,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반한 내란 행위이자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강효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령이 또 선포되는 건 막아야 한다며 탄핵안을 최대한 서두르면 오늘 발의하고 내일 보고해 24시간 뒤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총에선 이재명 대표가 민주주의와 국민은 강하다는 말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사 3명과 감사원장 탄핵안 표결은 보류했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후 12시에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당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당과 국회 본청 앞 계단을 모여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하야와 탄핵 압박에 화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민주당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서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사퇴, 탄핵, 고발 등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했고 개혁신당은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오다인 기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입장 전해주시죠. 네, 조국혁신당은 조금 전 9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혁신당은 앞서 15가지 내용이 담긴 탄핵소추 초안을 만들었는데 기존 안에 밤사이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내란 행위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 행위이고 내란죄인 동시에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탄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 2시에서 3시경에 국가수사본부에서 윤 대통령을 포함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군사 반란 공범들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군 부대에서 무력 진압 명령을 내린 고위 장성들도 고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도 윤 대통령을 포함해 내란에 동참한 사람들에 대해 선제적인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잦은 사퇴를 주장하면서 사임 이후 로드맵을 제안했는데요. 여야 합의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로를 책임 총리로 임명하고 새로운 대통령 선출 준비에 착수하는 동시에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젯밤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안팎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었는데요. 현장에 있었던 기자와 함께 현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인 기자 나와 있는데요. 자, 어젯밤 10시 반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시간 동안 국회 그 안팎이 상당히 그 아수라장이었지 않습니까? 뭐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도 상당히 이제 불안감에 하룻밤을 보냈는데 말이죠. 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저도 어제 국회에 있었는데요. 네. 어제 저녁 윤 대통령의 담화가 곧 나올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저도 무슨 내용일까? 네. 이 여야 극한 대치가 한창인 예산안 처리 문제나 이 탄핵 정국 아니면 이 김건희 여사 특검 등에 대한 추가 입장이 나올까 하면서 지켜봤는데요. 네. 이 10시 25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여의도는 곧바로 비상에 걸렸고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중앙 당사와 국회 비상 소집을 하면서 국회를 막은 경찰 병력과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 직원, 보좌진들이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 11시 20분경 국회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국회 직원과 보좌진들이 국회 정문을 통해서 경찰에게 이 신분증을 보여준 뒤에 확인이 되면 국회 경내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조금 이후부터 일반 시민들이 더 몰려들었고요. 이 정치 유튜버들이 현장을 생중계하면서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국회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국회가 전면 통제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국회의원들도 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종종 확인이 됐는데요. 제가 어제 본 것만 해도 이 최형두, 정동영 의원은 국회 문을 막고 있는 경찰에게 의원임을 알렸지만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와 박범계 의원 등은 아예 담을 넘어 들어갔고요. 이렇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의 제지 속에도 국회 펜스를 뛰어넘거나 이 담을 넘을 수 있게 시민들이 이 발을 받쳐주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국회 모든 문이 완전 봉쇄가 되면서 이에 항의하는 일반 시민들과 이 출입을 막으려는 경찰 병력이 충돌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10시 반쯤에 대통령의 이제 계엄 선포가 있었고 11시부터 저녁에 이제 계엄이 이제 발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전후에서 상당히 그 긴장감이 고조가 됐던 것 같은데 특히 국회에 초반에는 경찰로 이렇게 그 담장 주변으로 이렇게 꽉 치고 정문 쪽으로 이제 경찰과의 대치하면서 이제 시민들하고 실랑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뒤에 뭐 헬리콥터 석 대 정도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선회하고 네네. 또 거기에 착륙해서 또 중무장한 수천까지 든 계엄군이 또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젯밤 자정 여의도 상공의 군 헬기가 목격이 됐는데요. 이 여러 대의 군 헬기가 국회 운동장에 잇따라 착륙을 하면서 계엄군들이 국회에 들어갔고요. 무장을 한 또 다른 계엄군들은 국회 담을 넘어 직접 경내로 진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이 군인을 붙잡거나 제지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회 경내로 진입한 계엄군은 국회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으로 진입했고요. 계엄군이 본회의장 진입까지 시도하면서 보좌진과 대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회 보좌진이 소화기를 뿌리면서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또 출입구를 집기 등으로 막아 계엄군을 막아서기도 했고요. 결국 본회의장에 계엄군이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계엄군은 국회 경내에서 철수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회 바깥 이 여의도 국회대로에는 장갑차도 배치되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도 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즉각 취소되지 않으면서 혹시나 계엄 상황이 유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아침 이 국회 경내 피해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도 이 계엄군 관련 CCTV를 공개하면서 국회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의 급작스런 이 비상계엄 선포에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 그리고 국회의 해제 요구까지 긴박했던 6시간이었습니다. 네, 전정현 기자 고맙습니다. Fathers of invention of hybrid life, born inside a test tube, born outside of the womb. Adam called the first man.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갑작스러운 심야 비상계엄 선포를 했지만 국회가 2시간 반 만에 해제를 결의했죠. 결국 윤 대통령도 오늘 새벽 계엄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국회 본청까지 계엄군이 진입하는 등 위기 상황으로 치달음에 따라서 전국은 거대한 폭풍으로 휘말리게 됐습니다.
뉴스특보 비상계엄 해제 문학진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많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우선 소회부터 간단히 좀 들어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것과 똑같았을 겁니다. 예. 처음에는 어리둥절이었죠. 예. 저도 지하철 타고 가면서 소식을 듣고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보면서 참담하다, 답답하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의 그 대치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상황이 그에 대한 우려, 이런 마음이 교차하는 거의 시간대별로 계속 여러 답답한 마음 가운데서도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하룻밤이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나마 이렇게 마무리된 게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담하고 답답하고 여전히 우려감이 좀 남아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이다까지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문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정치적으로 이제 수세에 몰리고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이제 김건희 특검 거부권을 잇따라 이제 행사를 하면서 거부권 지금까지 한 25번인가 행사했죠. 네. 저의 이제 정치가 실종된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저는 솔직히 어제 몰랐어요, 밤에. 예. 그 시간 이전에 취침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 일찍 누가 전화를 해서 이제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어벙벙 하더라고요. 몇 달 전에 왜 민주당에서 무슨 윤 대통령이 정부가 무슨 계엄령을 준비한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몇몇 의원들이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지금 이제 이 군을 동원해서 무슨 이 정치를 어떻게 좌우하려고 한다든가 이거는 진짜 이제 과거 얘기거든요. 우리 국민이 그걸 용납을 안 합니다. 이게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이제 군이 여기 국회에 오면서 계엄군이 장갑차 2대가 왔나 봐요. 이 국회 앞으로 이제 네. 국회 정문으로 해서 국회로 이제 진입하려고. 근데 지나가던 이 시민들이 다 그냥 그 정문 앞에 국회 정문 앞에다 차를 쫙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장갑차 못 들어오게 시민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보면 이게 지금 과거처럼 60년대, 또 70년대, 80년 초, 이때처럼 군이 나서서 뭘 할 수 있겠다. 이거는 이제 아마도 네. 거의 불가능한 네. 얘기예요. 나는 그 대통령이 왜 이런 수를 썼는지 네.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무슨 말로 이거를 해야 할지 말이 잘 찾아지지 않아요.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계속 대통령 탄핵 집회 열리고 이제 광화문 내거리에서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다들 지켜본 사람들 얘기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그 열기가 좀 많이 차이가 난다. 네. 온도가 그랬는데 저는 어젯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진짜 느닷없이 선포함으로 해서 네. 그다음에 국회에서 부결 2시간 반 만에 부결시켰잖아요. 네.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6시간 만에 계엄 해제 상황인데 네. 대통령이 자멸의 길로 지금 본격적으로 어젯밤을 기하여 들어선 거 아닌가. 네. 점점 아마 이 탄핵 목소리가 세질 겁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말씀 주신 시민들이 이제 장갑차를 이제 막았었다는 그런 이제 대목이 있었는데 말이죠. 사실 어제 10시 반 계엄 선포한 이후에 이렇게 저도 초반부터 쭉 봤는데 상당히 일촉즉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문 쪽으로 경찰이 초반에 있다가 이제 그때 이제 시민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오셨고 거기서 이제 몸싸움도 벌어지고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우원식 의장이 이제 바로 또 즉시 기자회견을 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즉시 국회로 모여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제 막 몰려오는 상황인데 막히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사이 그러다가 이제 수천까지 든 군인들이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내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어제 좀 눈에 띄셨습니까? 일단 뭐 그렇게 심한 무력 충돌이랄까요? 또 무슨 뭐 다친 사람이 없어서 일단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굉장히 그 계엄 자체가 우발적이었다. 준비되지 않은 것이었다는 것은 여실히 보였습니다. 예. 준비된 계엄이었다고 한다면 군인들이 그렇게 입구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시민들한테 밀려서 엉거주춤한 모습이었어요. 사실 저는 어제 TV 화면 보면서 그냥 밀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유리창을 한 2군데 정도 깨는 걸 봤습니다만 예. 그 전엔 단계에서는 그냥 시민들이 막으니까는 그냥 이거저도 못한 엉거주춤한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뭐 군인들에게도 충분히 작전 지시가 사전에 준비돼서 뭐 준비된다면 계엄이 준비됐다면 먼저 장갑차 탱크가 먼저 들어왔을 겁니다. 예. 벌써 그 과정인데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의 비상계엄령 선포였다고 하고요. 예. 어쨌든 그 비상계엄을 할 만한 요건은 아니었다. 저는 기본적으로요. 이번 예. 사건은요. 비상계엄을 하려면은 전시, 사변 또 이에 준하는 상태에서 예. 병력을 동원해서 사회 공공 안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뭐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물론 야당의 독주로 말미암아서 국회가 위기에 빠졌고 입법부와 또 입법부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그 정도 상황 아니었다고 보는 거고요.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상황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군도 뭐 거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제 상황이 그렇게 뭐 화면으로 보면 저렇습니다만은 그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고 무기를 휘두르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나마 다행이었고요. 어찌됐든 제가 전 기본적으로 이건 비상계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나마 마무리는 헌법적 질서 체제 하에서 끝났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정치적 아주 후진국이었다 한다면은 뭐 군이 사전에 국회를 완전 봉쇄해서 국회가 해제를 대통령에게 해제를 요구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네. 또 대통령이 해제를 요구받는다 하더라도 거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뒤에 거의 150분 만에 국회가 열려서 해제를 요구했고 대통령은 또 한 3시간 만에 다시 그 해제를 받아들이고 하는 헌법적 질서 체제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나마 이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3시간 반 만에 대통령이 이제 수용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 시간도 상당히 좀 길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시간까지 사실 잠을 못 자고 예. 뭐 많은 국민들 그러셨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뭐 시간 여부를 떠나서 예. 헌법적 질서 체제 하에서 모든 게 정리가 됐다는 것은 됐다.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근데 계엄령 예. 해제는 3시간 반 만에 해제한 게 아니라 국무회의 열어서 6시간 만에 해제를 했죠. 국회가 그렇습니다. 이걸 계엄 해제를 의결을 했으니까 그건 법에 다 나와 있거든요. 계엄법에 다 나와 있는 상황에 국회가 이걸 해제하라 하면은 이 정부는 국무회의 열어서 해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예. 그 6시간 만에 이제 해제를 한 거죠. 선포에서 해제까지가 이제 6시간이고 그렇죠. 국회에서 이제 국회에서는 의결을 하면 2시간 사실상 반. 무력화된 거죠. 예, 2시간 반 만에 그러고 이제, 나선 3시간 반. 표결을 거쳐서 네, 1시에 의결을 했고요. 4시 반에 아니, 이제 11시부터 계엄령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1시 반에 했죠. 1시 반에 국회 1시, 본회의 1시에 의결했죠. 의결을 1시. 그건 2시간이요. 뭐 그 정도 네.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조금 전에 우리 안 의원도 그 얘기를 하는데 군인들의 태도가 좀 어정쩡했었다 어젯밤에. 근데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군인 또 뭐 경찰 여기 이제 뭐 계엄령 어젯밤은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계엄군 이 군인들이 말이에요. 뭐 아주 극소수의 무슨 그 고위직에 있는 군인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들 우리 민주화 이 시대를 다 이게 같이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지금 군이 나서서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는 걸 다들 이 속기비 다 알고 있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게 맞아?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 사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제대로 된 어떤 그 지시가 안 내려간 아주 충동적인 그런 조치였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군인들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썩 다수가 이런 그 충동적 조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대로 이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이유가 이제 결국은 조금 전에 안영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77조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이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어제 상황이 그러했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엄의 어떤 그 근거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통령 뭐 오늘 아침에 그걸 봤는데요. 하여튼 어제 계엄령 선포하면서 대국민 담화인가요? 뭐 했잖아요. 밤 10시 25분쯤 한 모양인데 가장 골자가 그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 취임 이후 이 부르짖어 왔던 우리 사회의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어제도 힘주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한테 반대하면 반국가 세력인가요? 이게 우리 사회 내부에서 암약하는 이 반국가 세력을 다 이 절멸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하겠다 뭐 이런 규절들이 있던데 전혀 이분이 그 생각이 어느 지점에 가서 딱 고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국민들의 이거 지지율이 지금 20% 이제 10%대로 떨어졌잖아요. 이게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런지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해하기 힘든 이런 그 충동적 조치를 하고 이게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했는 건지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계엄령을 건의했다 뭐 이렇게 입장을 내놨던데 난 그것도 사실인지 그것도 썩 이렇게 믿음이 안 가요. 어느 단위에서 누구하고 이 계엄령을 상의를 했던 건지 이거 충분히 아마 앞으로 이제 조사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색 계엄 사유로 이제 충분치 않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제 그 윤 대통령 대국민 특별 담화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폭주 그리고 오늘 예정됐던 감사원장 검사 탄핵 이런 부분들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처벌하겠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죠.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도 그렇게 됐습니다만 윤 대통령도 이제 요구안을 의결하면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을 과반수가 이제 계엄을 해제하는 안을 의결하면 바로 이제 해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도 법률가 출신인데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 같고요. 저도 어제 지하철 안에서 그 기사를 보면서 헌법 77조 조문을 즉시 찾아봤습니다. 즉시 찾아보니까는 국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럼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강제 조항인데 지체 없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왜 이걸 했지라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떤 계산으로? 전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들 현행 계엄법에도 국회의원들 체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했는지도 굉장히 의아스럽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현재 입법에 대한 불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야당의 일방 독조는 현행 사상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 장관을 마음에 안 든다고 장관, 뭐 검사 모두 탄핵한다면 대한민국 행정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를 겁박한다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비상계엄령을 발동할 만한 요건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찌됐든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견을 못했다는 거. 그리고 설사 비상계엄령이 발동이 돼서 국회에서 해제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 이념적으로 극히 양극화된 사회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 10분의 1, 20분의 1만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오더라도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10만 명의 군중이 나와서 이리저리 흔들면은 경찰 통제 못합니다. 하물며 광화문에 100만 명이 나온다? 네. 군 동원 통제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을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예측이 가능할 텐데 그런 일을 비상계엄을 했다? 아마 솔직히 어젯밤에 예. 뭐 해제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지금 오늘 국회 앞과 광화문 광장에는 수십만 명의 야당 지지자 또는 국민들로 붐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저는 예측하지 못하고 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어떤 가정하에서 했는지 참 저도 궁금합니다. 예. 이미 야당이 아까 192석, 예. SNS를 보니까 예. 오늘 아침에 이미 광화문 내거리 이수신 장군 동상 앞에요. 상당수 시민들이 나와서 이제 대통령 탄핵 뭐 이런 플래카드 들고 이미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 이 탄핵에 대해서 뭐 상당수가 속으로는 공감을 할지라도 예. 이렇게 표면적으로 행동으로 나서서 거리에 나서거나 하는 데 대해서 상당수는 또 심정적으로는 공감하지만 그 행동으로 나서기를 좀 꺼려하는 그 시민들이 꽤 있었다는 게 대개 현장을 지켜본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제 중평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제 이 계엄령 이 사태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탄핵을 지금 방아쇠를 본인이 스스로 당긴 것 아닌가. 이 분위기가 굉장히 아마 달라질 겁니다. 이 시민들의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 이게 굉장히 지금 격앙돼 있고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느 외국인인가 교수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모양인데 영국 교수인가 뭐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아까 기사 보니까 참 기괴한 일이 일어났다 한국에서. 그게 참 정말 기괴한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고 난 아주 결정적 자충수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에 두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2016년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시민들이 먼저 움직이고 정치권이 뒤에 이제 그렇죠.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이제 시민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의 어떤 그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이 계엄 선포 이후에 주요 정당이라든지 특히 이제 정당 대표들의 어떤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도 이제 국민 여러분은 이제 차분하게 상황 주시해달라고 그랬고 또 국회의원들에게는 즉시 모이라고 했고 또 군경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라. 이렇게 이제 즉시 기자회견을 한 모습이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계엄 선포 이후에 정당과 어떤 주요 지도자들의 어떤 메시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글쎄 이제 메시지 내용은 뭐 차치하고 어제 제가 모두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헌법적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굉장히 전 다행으로 여깁니다. 대통령은 어쨌든 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는 간에 자기의 헌법적인 권한을 행사를 했습니다. 판단의 옳고 그름 떠나서 헌법적인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했고요. 그리고 국회는 그것을 해제하라는 헌법적인 권한을 행사를 했습니다. 또 국회의 헌법적 권한 행사에 대해서 대통령은 수긍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나마 대한민국이 헌법 시스템 내에서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준 한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큰 뭐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어찌됐든 이번 사안은 군 병력이 대통령의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군 병력을 동원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고요. 어젯밤의 상황이 대한민국이 그나마 질서 있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질서 있게 사태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바로 저 계엄 선포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서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계속 던졌습니다.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반국민적 선포다 이렇게 이제
내놨고요. 한동훈 대표도 위법위헌적인 계엄을 국민과 함께 막겠다. 그래서 선포 직후에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상황을 이렇게 관리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민주당 이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거리에서 하는 시민들의 탄핵 촉구 집회 여기에 대해서 약간량 일정 부분 거리를 좀 두었었거든요. 탄핵까지 노골적으로 제1야당이 이렇게 치고 나가기에는 아직은 상황이 좀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아마 이런 판단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젯밤 사태로 인해서 민주당은 아마 빠르면 오늘 탄핵안 국회에서 이제 발의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탄핵을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주장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국민적 지지가 과연 어느 지점에 가 있는가 이거거든요. 이제는 이 임계점을 드디어 어젯밤을 기하야 이제 넘었구나 이런 판단을 해서 노골적으로 이제 탄핵으로 몰고 갈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도 지금 이게 워낙 황당한 일이 어젯밤에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아침인가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열었죠. 거기서 윤 대통령 탈당 요구했고, 그다음에 내각 총사퇴, 그다음에 계엄령 건의했다고 하는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 경질 이제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이제 입장을 정리한 모양인데 대통령이 지금 아마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질 것이다. 벼랑 끝에 스스로 다가갔다. 이렇게밖에는 지금 상황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대통령실 움직임은 윤 대통령 오늘 오전에 모든 일정을 취소했고요.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향후 대통령실이라든지 내각의 움직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참 대통령이 어렵게 됐습니다. 방금 문학진 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측면 자충수를 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도 어제 비상계엄령 발동을 몰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어찌됐든 대통령의 설명은 필요합니다. 국민들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의 설명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일괄 사태를 동시에 받아들이면 대통령실 마비가 됩니다. 이 문제를 수습하는 데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수석들이 모두 사퇴하면은 그 체제 하에서 수습도 어렵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수습이 문제죠.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일괄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는가는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들려오곤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의 원로들 얘기도 마찬가지고 주변에서 좀 쓴소리 고언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번이 아까 어디 기사 보니까 계엄령 선포하기 전에 어제 저녁 때 강요들을 장관들을 대통령실로 오라고 했답니다. 근데 거기서 거의 대부분의 장관들이 계엄령 반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안건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대통령이 호출하니까 모였는데 대통령실에 딱 계엄령 얘기를 이제 꺼낸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계엄령은 아니다. 상당수가 과반수 이상이 반대 의견을 피력을 했다고 그래요. 장관들이. 근데 워낙 대통령이 이미 이걸 결론을 가지고 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이걸 계엄령을 선포를 할 수 있게 지금 법에 돼 있거든요. 아마 요식행위로 국무위원들을 이제 불렀던 것 같은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에도 왜 대국민 간담회인가요? 이제 기자간담회인지 거기서 돌을 맞으면서라도 그냥 가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잖아요.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을 기다리는 거는 정말 파국밖에는
없죠. 네, 계엄설포와 관련한 이제 절차라든지 근거 이 부분은 좀 계속해서 조금 더 좀 진실 규명을 좀 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190명 참석해서 190 찬성으로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1시에 오늘 새벽 1시에 국민의힘에서도 18명이 참석을 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대부분 친한계로 알려졌고요. 자, 이 국민의힘도 오늘 이제 그 회의를 열고 하는데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어젯밤에 어찌됐든 저는 뭐 친한계가 있는지 뭐 이제 그 정확한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제 뭐 화면을 보니까 대충 뭐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상황으로서 당내 이견이 명확해졌다는 거 하나고요. 그래서 사실 전쟁은요 내전이 더 무섭습니다. 네. 내전이 더 무섭기 때문에 내전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정계 재편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도 듭니다. 보수 세력이 생존하기 위해서 정계 개편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장기적으로요. 예. 앞으로 대선을 한 2년 남았습니다만은 그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찌됐든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 현재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이견으로 거의 소통이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내의 내홍은 더 커질 것이고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상당히 안타까운 과제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 의원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제 뭐 이렇게 모이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그 혼선이 있었던 것 한동훈 같은데. 예. 대표 입장에서는 예. 뭐 국민께 죄송하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 계엄령 이 사태에 대해서. 예. 근데 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다음에 자기의 그 정치적 미래를 가꾸어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 한 대표의 경우에. 예. 아니면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한동훈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뭐 대표적으로 최상병 특검 같은 거 또는 김건희 특검 여기에 대해서 뭐 국민 눈높이 요 정도까지만 발언을 했어요. 여기 자기가 약속했던 뭐 제3자 추천 그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까지도 못 나갔고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이 비판들을 쭉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뭐 이 결을 달리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네. 국민의힘은 상당히 내홍에 빠질 거고 혼란스러운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제 다른 각자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게 될 것 같다. 뭐 국민의힘 중에도 뭐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 예. 사람들은 말을 아낄 거고 예. 이 친한이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아마 좀 세게 예. 발언들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 이제 정치권도 사실 뭐 여야 할 것 없이 또 국민들께서도 이제 놀란 가슴 쓸어내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이제 불안감 속에 지켜보실 텐데 좀 조언을 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어찌됐든 국가적 혼란 상황이고요. 예. 국가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모든 국민들, 여야 정치 지도자 세력을 더더욱이나 말할 것도 없이요. 예. 어떻게 대한민국을 생존이 될 것인가. 이 기회를 자기의 개인적인 사리사욕, 또 당리 당략, 당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발전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자기 개인 또는 그 정파가 기여할 수 있는가, 이걸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해볼 건가,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뭔가 이득을 취득하는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건 네.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호의 안전한 발전 그리고 원만한 순항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저는 자꾸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제도적 절제가 민주주의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는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상대에 대한 이해와 관용입니다.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끼안을 수 있어야지 민주주의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도적 절제. 자기가 제도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 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을 해가지고 막 탄핵권을 남발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도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계엄령이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했다는 것은 제도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제도적 절차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고 비극입니다. 네. 서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자기들의 제도적 절차에서 자기들의 권력을 절제할 줄 아는, 자제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그런 절제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예. 정말 서로가 자제하고 국민들 생각하면 자제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먼 훗날 정치적 미래를 생각하더라도 지금의 자제가 국민들의 더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을 최위에다 올려놓고 고민을 하되 좀 절제 있는 권력의 자제, 절제를 갖다가 주문해 주셨고요. 문 의원님. 네, 좋은 말씀이고요. 네. 그 대통령 그 거취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만 3가지 정도 뭐 이런 그 논의들이 있었잖아요. 뭐 대통령 지차진 사퇴, 하야, 또 뭐 임기 단축 개헌, 그리고 뭐 탄핵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거론이 됐었는데 저는 어젯밤 사태를 계기로 임기 단축 개헌, 하야 이거는 전망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탄핵으로 가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 탄핵 사태로 치닫지 않을까. 국민들이 정말 어젯밤 사태를 어젯밤 오늘 아침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용납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대통령 스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뭐 바른 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해피한 뭐 행복한 상황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막 가면 국가 지도자가 뭐 좀 거친 표현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막 가면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영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뉴스특보 함께했습니다. 저는 오후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